안녕하십니까,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앞전화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역할, 이제 개인 채무 조정,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알아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서 상담받는 걸 알아봤고요. 오늘은 개인 회생제도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절차 과정 등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라서 진행에 좀 차고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 소장이고요. 음, 저번화에 이어서 오늘은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문턱을 넘을 조건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도움받을지 알아보도록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연달아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전화는 아래 내용 이제 네이버 제가 내용상에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문턱을 넘을 조건이 되면 파산이 이제 면책 조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개인 채무 조정, 개인 회생 이 방향으로 흘러가요. 연체전 채무 조정이나 이자율 채무 조정 이 같은 경우에는 늦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채무 조정, 개인 워크아웃 아니면 개인 회생 쪽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있는 분도 있긴 해요. 연체전이나 이자율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 근데 일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경우에 장기 분납과 감면이 가능하지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금융사와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뭐 이게 돈 빌려준 입장에서 깎아달라고 그냥 얘기하면 깎아주겠습니까? 안 깎아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상담을 이제 조건이 되시면 이제 일단 개인 회생으로 이제 조언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도와주시죠. 이제 우리가 알아볼 이제 개인 회생 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즉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근세 법원 있죠. 해당 소재지 법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강제로 이 채무를 조정해서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역시 법이 깡패입니다. 깡패 최고죠. 22년 최저 생계비 기준 한다면 1인 뭐 110만원, 2인 119만 5천원, 119만 맞나? 119만, 119만원, 250, 천만, 10만, 100만, 195만 6천원, 1인 116만원, 2인 195만원, 3인 25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두 명이 살고 있다 하면은 한 달 급여 한 250 정도, 한 300 정도 수입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난 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서 분할해서 뭐 36개월, 3년, 뭐 5년 이 채무 조정안에 따라 채무 조정을 받아서 법원이 이제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이내 36회, 60회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합니다. 채권자에게 이제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완납을 하고 나면 일단 부채는 다 사라집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뭐 1,000만원 일단 최소 시작 금액이 요게 지금 1,50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고액건 같은 경우 아예 만세를 부르시면 되고 적당한 금액인데 지금 능력이 안 되신다 하면은 이렇게 도움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언과 도움을 드립니다. 물론 당사자가 잘 따라와야 되겠죠. 뭐 틱틱거리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음, 이런 과정을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극단적인 상황 직전 아니면 아예 포기 아니면 본디 성향이
안 따라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따라오면 도와줍니다. 일부 뭐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커를 통해야 되겠죠. 일단 개인회생 제도의 자격 조건은, 일단 선제적 필수 조건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재산이 5억이라도 빚이 뭐 3억이면 쉽진 않아요. 일단은 빚이 많아야 돼요. 재산보다는. 가지고 계신 직종 관련, 일단은 자격 조건은 세 가지인데 선제적인 필수 조건은 재산이 빚보다 작아야 됩니다. 빚이 많아야죠. 일단 세 가지 이제 자격 조건인데, 직종 관련 없이 소득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급여 소득이라든지 영업 소득이라든지 사업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인 신용대출 신용채무 10억 이하, 담보대출 15억 이하, 대출이 최소 1,500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해볼 수 있죠. 과거 개인 회생 이력이 있다면 면책 후 5년 이후, 면책 결정 이후 5년 이후에는 재회생이 가능합니다. 일단 두 번의 기회를 준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인생을 뭐 8년, 10년씩 허비할 필요는 없겠죠. 빚 때문에. 재밌게 살면 되는 건데. 일단 이 세 가지 자격 조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인 거는 무조건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래 세 가지의 모두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 채무조정 지원. 아까 전에 내용을 보셨다시피 채무조정 지원이라 하면은 요거예요.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이 사항이 안 된다 하면 개인 회생 단계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요걸 충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의 소득자. 이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 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요거는 본인이 신고소득 기준으로 이제 뽑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빚이 증가된 폭이 40% 미만. 급격히 빚을 만들어서 폭파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아예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공사 대금이랑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생긴 부채 같은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오겠죠. 채무 발생 비중이 40% 이하. 1년 이전에 뭐 40% 이상이라도 그 전에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다만 이제 다른 채무 상한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해야 됩니다. 고액권은 어차피 대부분 여기서 탈락해요. 한 방에 오기 때문에 쑥 들어옵니다. 쑥. 일단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담 후에 이제 무료 서류 작성하고 서류 접수 비용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일단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 대리 비용 지원. 이제 사회 취약계층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 다 우리 세금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다 도움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개인회생 이제 신청 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여기 우선 전화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재단이라 했는데 일단 신용회복위원회 우선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채무종합 상담, 그리고 이제 채무조정 절차 안내, 뭐 서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작성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 후에 법원으로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그럼 이후에 판사님께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겠죠. 뭐 상담 진행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서류 준비 후 법원에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 중지 및 금지 명령,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채권자 빚쟁이들의 이의기간 및 집행기일, 변제계획 수행, 면책 검토 및 승인.
이에 대해서는 이제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1600-5500 뭐 인근 본인 주소 소재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전화하셔 보시는 것도 제일 낫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상담, 이것도 빠르긴 한데 솔직히 직접 말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 타자 쳐가지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제 표를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얼굴을 잠깐 지울게요. 모든 기간에 이제 채무 해결. 두 번째, 이자는 물론 100% 탕감이고 원금의 90%까지 면책 가능. 요거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채무조정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 계속되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채권단 및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어차피 법원에 음, 판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채권단 협의하고 뭐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채권자의 빚 독촉과 압류 및 가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등기부상의 뭐 가압류라든지 뭐 경매 개시 결정 일단 이런 거 다 중단돼요. 그리고 뭐 급여 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단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 중에서 직종이 좋다 보니까 신용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 좀 약간 모럴 해저드라고 해야 되나? 양심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아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의사, 제일 좋은 직업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잘못하면은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가 빚의 굴레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힘들게 공부하셨는데 나머지 뭐 전문 자격을 일단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담보권으로 설정된 자신의 재산을 보전. 뭐 재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고. 즉 빚이 많아야지 가능하고,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주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집을 한 채는 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일부 가능합니다. 요거는 사례로 제가 봤고요. 일단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시중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뭐 은행 거래, 입출금, 체크카드 등 이런 게 되고, 일단 면책 시에는 신용 등급은 상승하는데 어차피 한번 바닥 찍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심하게 힘들걸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기록상에 이제 이런 이제 나이스라든지 뭐 KCB, 뭐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이쪽에서 보면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면책 시 이제 은행연합회 제출 및 연체 관련 전산 이력 삭제. 공공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공공기록 삭제라 해가지고 일단 삭제는 되는데 일단 신용 등급 상승하는 데는 조금 약간 좀 힘이 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금이 회전이 되고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예금, 적금, 뭐 신용카드 어느 정도 발급받아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신용 점수는 점증적으로 상승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글로 써놓은 거고요. 일단 3년 36회차, 뭐 5년 60회차, 매월 일정 금액 납부 후 기간 종결 시 공공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담보가 있다면 대출도 가능하실 거고 뭐 신용거래도 가능한데 일단 신용 점수가 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시일이 걸리겠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말은 뭐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단순 명료한데 이 과정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해보려고 했지만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저는 대상 아니에요. 열심히 빚 갚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면책 채권, 미신고 채권, 이제 면책 채권도 있고 미신고 채권이 있는데 이 미신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캐피탈이라든지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 채권 같은 경우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추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채무 조정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부채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서 가져오라 그 내용을 판단을 해서 이제 변제 계획을 수립해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해주는데 실적으로는 이 지금 미신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 중이라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부실 채권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가만히 떼게 뭐 1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가지고 업체 쪽에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개인 회생을 하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된 건지 개인회생위원회 상담받고 나면은 해당 업체에서 막 문자부터 해서 집으로 내용 증명하고 공문이 막 압류 통지서가 막 날라온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참 어찌 보면 형님 동생 하실 수도 있겠죠. 그쪽 업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만두고 나면 이런 데 안 들어가겠습니까 대부분. 이거는 음, 항상 똑같아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어디든 다 늙어 죽을 때까지 뒷자리 차지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도 재산이 있다면 이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 가능하지만 이제 안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땡큐 합니다. 뭐 러시안 캐시, 뭐 리드, 음, 모르겠어요. 뭐 그런 업체에서 해줄지 뭐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사용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영원히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매월 이제 일정 금액 납부하고 나면은 이제 면책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후에 공공기록 삭제를 해준다고 하지만은 기간이 종결해 해야지만 이제 공공기록 삭제 후에 정상적인 이제 활동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용해버리면 이것도 연체가 들어가요.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쪽에서 지금 한번 상담을 다시 받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취소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버리면 뭐 아까 전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도 하나 지켜 살라고 거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겨놨는 건데 이 집도 날아가요. 그리고 한번 이게 엉망이 되신 분들은 자기들 패턴을 진짜 이를 깨물지 않는 이상은 또다시 회생이나 파산 갑니다. 제가 이 부동산업을 제가 2006년도 12월 달에 자격증을 10월 달 자격증 따고 그 16년 차 했죠. 그러고 업무 협약된 대출 업무라든지 뭐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제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업자가 이렇게 신용회복 관련해 가지고 영상 찍는 것도 참 희한하죠. 그럼 이제 다음 화에는 여러 사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대상 되신다 하면은 우선 돈은 무조건 차명으로 좀 빼놓으셔야 돼요. 그건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약값, 어디 가서 단칸방이라 구할 돈, 일부 비상금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필수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제가 기재를 안 해놔요. 왜냐하면 해놓으면 좀 속 시끄러워요. 말로 하는 거는 실수에 따면 되지만 이 그런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도 지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